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멘토 이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 여기 어디 와 있냐면요. 해맑음 노영점에 와 있어요. 지금 저희 2호점 연동점이죠. 연동점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영점에 잠깐 이제 와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좀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정신적 외상 유대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말이 좀 어려워요. 네, 대표님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내담자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렇게 나르시스트 이제 피해자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 안다, 나쁜 거 안다. 근데 잘 분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 위험한 거 알아요? 아빠가 나한테 피해 끼친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거리 두기가 안 되고 단절이 안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심지어 어떻게도 해요? 막 단절하려고 하거나 전화 안 받으려고 하면 막 너무너무 초조하고 무서워서 막 정말 이렇게 바들바들 떨기도 하시고요. 막 전화를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심리적 증상하고도 같냐면 금단 증상하고도 같아요. 뭐냐면 유해한 관계, 예를 들자면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뭐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나르시스트 부모라든지 뭐 가스라이팅 뭐 어떤 이제 가해자라든지 이런 나한테 피해를 주는 유해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제 단절을 하겠어, 이제 끊겠어 하고 분리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금단 증상이에요. 금단 증상처럼 오히려 이제 유해한 관계로부터 끊으려고 할 때 오히려 굉장히 너무나 불안하고요. 이 연락을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경험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심리적 금단 증상을 경험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신적 외상 유대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적 외상 유대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내가 그러면 이 사람과 끊으려고 하는데 왜 이 유해한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교수님 왜 못 끊어요? 정신적 외상 유대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하거든요. 트라우마 본딩. 본드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해로운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에서 이 하나거든요. 이 트라우마 본딩이. 뭐냐면은, 학대하고 이 고립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학대하는 사람이 가끔 이렇게 또 친절하게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이상하게 애착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가끔 되게 불쌍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연민이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정신적인 외상, 이 유대감은요,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여러분 이렇게 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질극이 있었잖아요. 인질극이 있었을 때 그 납치범이 납치를 한 사람한테 오히려 애착을 느끼는 어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제 그런 어떤 학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희한하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외상 유대감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는 이런 이제 이렇게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학대자가 피해자보다 권력 관계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이렇게 높은 권력 관계에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요. 그런 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그 주기가 있었거나 되게 오랜 시간 있었다거나, 그리고 또는요, 그 학대자가요, 나한테 되게 변명을 해요. 내가 사실은 나 그거 술 때문에 그랬었어. 또는요, 되게 연민을 자꾸 느끼게끔 막 한다라든지, 또는요, 피해자가요,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연락을 또 다시 막 시도하거나, 막 이랬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거나, 그러면, 자꾸, 이게 안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러냐는 거죠. 사실 이게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럼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사람은요, 호흡을 해요. 그죠?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호흡해요. 알아서 호흡해줘요. 당연히 알아서 호흡해요. 그죠? 이거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냥 내가 알아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되는 거는요, 내가 정상적인 상태로 알아서 숨을 쉬고 내쉬고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심장박동수가 막
급하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교감신경계, 투쟁 도피 반응, 싸움의 반응,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돼요? 긴장하고 내가 긴장하게 되거나 얼어붙게 되거나 뭐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학대하는 그 학대자가요, 나를 갑자기 놀라게 하거나 때리거나 또는 폭행하거나 나를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게 되고요. 싸우게 되는 그런 반응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요, 그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 교란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이 사람이 확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또 어떻게 되냐면요, 안도감이 생겨요. 안도감이 생기면요, 또 우리한테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돼요? 옥시토신이 나와요. 옥시토신은요, 애착 호르몬이거든요. 애착 호르몬이 나오면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갑자기요,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요, 이 사람한테 굉장히 편안한 감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 뭐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지켜줄 것만 같기도 하고요. 친밀한 호르몬이 마구마구 막 분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연인과의 심지어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를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가해를 겪었다 할지라도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해한 대상일지라도 이런 어떤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트라우마 본딩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외상을 겪었다는 하나의 표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크게 이제 4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학대에 대한 피해가 결국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막 생각해요. 자책해요. 막 결국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었다면, 아빠 말을 잘 들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는 두 번째는요, 학대 행위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해요. 뭐냐면은 네가 좀 더 말을 잘 들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잖아. 또는요, 세 번째는요, 모든 행위들을요 그냥 회피해버려요. 안 보려고 하고요, 그냥 눈을 감아버린다라든지. 또는요, 네 번째는요, 학대하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고 그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초점을 계속 맞추면서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스케줄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더 내가 초점을 맞추면서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아픈 거예요, 내가. 굉장히 아픈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단절해야 돼요. 두절해야 됩니다. 금단 증상 되게 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절하고 두절해야 되고요. 그럼 금단 증상이 계속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두절하고 단절했을 때 초반에는 왜 금단이겠어요? 처음에 딱 끊었을 때만 되게 막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누구 돌봐야 돼요? 계속 제가 이제 엔라이팅, 왜 엔라이팅이겠어요? 엔라이팅 해야 돼요. 자기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돌봄, 자기 치유, 자기 존중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계속 그러잖아요. 내 탓하거든요. 내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 연민, 자기 치유, 자애, 자기 사랑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연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을 계속 실천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 번째, 필요하면요,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책들, 도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어느 정도 되면 객관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봐야 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작성하거나 쓰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일기 쓰는 것도 제가 자꾸 추천하는 거예요. 일기 쓰거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좀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객관화해서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점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만약에 봐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객관화해서 쓸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서 이제 같이 배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요, 자애하는 거, 자기 사랑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로운 관계인 줄 알는데 왜 못 끊어? 나 왜 못 끊어?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나 해로운 관계인 줄 알면서도 나 왜 이렇게 못 끊는 걸까? 이렇게 비난하는 분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 조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건요. 제가 또 이렇게 다른 이렇게 강의도 준비하는 거, 좋은 영상 만드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이 추워요. 여기. 여러분 감기 또 조심하고요. 하시고요. 요즘 이렇게 또 독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또 유념하시고요. 여러분 이 세상, 이 우주에 유일무이한 또 소중한 존재이신 거 아시죠? 네.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